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친구들과 선배 부부들에게 들은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정서준이라고 합니다. 27살이고요. 스타트업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녹음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지난주에 대학 동기들이랑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결혼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다들 결혼식 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고 SNS에도 예쁜 사진들만 올리잖아요. 그런데 술 몇 잔 하고 나니까 진짜 속마음들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때 민준이 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서준아, 너 결혼하면 알게 될 거야. 결혼식 때 다들 축하해주고 부러워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따로 민준이 형 부부랑 지훈이 형 부부를 만나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었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해요. 첫 번째 진실 돈 이야기는 로맨틱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하다. 민준이 형은 결혼 3년 차예요. IT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부인 수연이 누나는 디자인 회사 실장이에요. 두 분 다 괜찮은 직장에 다니시는데 형이 첫 번째로 꺼낸 이야기가 바로 돈 문제였어요. 서준아, 너 지금 월급이 얼마야? 형이 물어봤어요. 저는 세후 300만 원 정도라고 했죠. 그럼 너희 여자친구는? 제 약혼자는 광고회사 AE로 일하는데 비슷하게 300만 원 정도 받아요. 형이 계산기를 꺼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 둘이 합치면 600만 원이네. 여기서 먼저 월세 나간다. 요즘 서울에서 괜찮은 투룸 전세 구하려면 보증금 2억에 월세 60만 원은 기본이야. 아니면 전세 3억 이상. 전세 자금 대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은 넘게 나가. 관리비까지 하면 70만 원 정도 잡아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는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형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이 문제야.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이런 거 둘이 합쳐서 한 달에 40만 원. 식비가 제일 무서워. 너희 둘 다 직장인이면 아침은 간단하게 먹는다 쳐도 점심은 회사에서 각자 해결하니까 빼고. 저녁이랑 주말 식사 재료비, 배달비 합치면 한 달에 최소 80만 원은 나가. 외식 한 번 하면 5만 원은 금방이거든. 제가 계산해보니 벌써 190만 원이 나갔어요. 형은 계속 이어갔죠. 생활용품, 화장품, 옷 이런 거 사야 하잖아. 이게 한 달에 50만 원. 경조사비가 또 무서워. 친구들 결혼식, 부모님 용돈, 명절 비용 평균 내면 한 달에 30만 원은 넘어. 그리고 너희 둘 다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지. 각자 30만 원씩만 해도 60만 원이야. 여기까지 계산하니 330만 원이 나왔어요. 600만 원에서 330만 원을 빼면 270만 원이 남는데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형이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여기서 갑자기 병원 가야 하거나 가전제품 고장 나거나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선물 사거나 친구들이랑 약속 잡히면 그 돈 다 날아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축은? 형 말로는 아이 계획이 있다면 최소 5천만 원은 모아놔야 한대요. 출산 비용,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초기 비용만 그 정도고 그 이후는 매달 100만 원씩 더 들어간다고 했어요. 집 장만하려면 최소 1억은 모아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첫 해에 진짜 많이 싸웠어. 형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수연이는 커피 한 잔도 아껴 마셔야 하는 게 스트레스였고 나는 친구들 만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어. 다들 유럽이니 몰디브니 하는데 우리는 일본 3박 4일 다녀왔거든. 수연이 누나가 거들었어요. 근데 서준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연애할 때는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 데이트하면서 우리 결혼하면 월 생활비가 얼마 들까? 이런 얘기 안 하지. 다들 사랑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통장 잔고 보면서 한숨 쉬는 날이 더 많아. 누나는 엑셀 파일을 보여줬어요. 정말 세세하게 지출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산 아이스크림 한 개까지도요. 우리는 결혼하고 3개월 뒤부터 이렇게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
안 그러면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에 앉아서 다음 주 예산 회의를 해. 누가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얘기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지. 형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서준아, 명심해. 절대로 카드 돌려막기 하지 마.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신혼 초에 카드빚 5천만 원 만들어서 완전 헬게이트 열렸거든. 결혼 2년 만에 이혼까지 생각했대.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결혼하면 돈이 들 거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연이 누나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꼭 나쁜 이야기만은 아니야.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돈 문제를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더 돈독해졌거든. 서로 숨기지 않고 같이 목표를 세우고 같이 노력하면서 진짜 팀이 된 느낌? 연애할 때는 각자 돈 벌어서 각자 쓰면 그만이었는데 결혼하면 우리 돈, 우리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 형이 마지막으로 조언했어요. 결혼 전에 약혼자랑 진지하게 돈 이야기해봐. 월급이 얼마인지, 빚이 있는지, 신용카드는 몇 장 쓰는지, 부모님 용돈은 얼마나 드릴 건지, 저축 목표는 얼마인지. 이런 거 다 터놓고 이야기해야 해. 로맨틱하지 않아 보여도 이게 진짜 사랑이야. 두 번째, 진실 혼자만의 시간이 사라진다는 것의 의미. 지훈이 형은 결혼 5년 차예요. 금융권에서 일하고 계시고 부인 유나 누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형이 두 번째로 강조한 게 바로 개인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서준아, 너 지금 퇴근하고 뭐 해? 형이 물었어요. 저는 보통 헬스장 가거나 게임하거나 친구들 만나거나 그냥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본다고 했어요. 형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거 다 사라져. 아니, 사라진다기보다는 협상해야 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형의 설명을 듣고 나니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우리 집은 방 3개짜리 아파트야. 방 하나는 침실, 하나는 유나 옷방 겸 서재, 하나는 내 작업실 겸 게임방. 각자 공간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문제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더라고. 형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어요. 금요일 저녁에 친구들이 갑자기 술 한잔하자고 연락 오면 연애할 땐 그냥 나가면 되잖아. 근데 결혼하고 나면 유나한테 먼저 물어봐야 해. 오늘 약속 있어? 저녁 뭐 먹을 계획이었어? 내가 나가도 괜찮아? 이런 거. 유나 누나가 웃으면서 거들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토요일에 친구들이랑 쇼핑 가고 싶으면 지훈이한테 물어봐야 해. 혹시 같이 어디 가려고 했는지, 집에 할 일이 있는지. 처음엔 이게 너무 답답했어. 형이 계속 이어갔어요. 그리고 집에 같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나는 게임하고 싶은데 유나는 같이 영화 보고 싶대. 나는 이어폰 끼고 게임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유나가 서운해하거든. 우리 같이 있는데 왜 혼자 놀아?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근데 형,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요? 억지로 맞출 필요가 있나요? 형이 고개를 저었어요. 서준아, 그게 이론이야. 실제로는 안 그래. 왜냐하면 우리 부부 다 직장인이잖아. 평일엔 아침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와. 씻고 밥 먹으면 9시. 설거지하고 내일 준비하면 10시. 그럼 잘 때까지 이 시간밖에 없어. 주말은 더 바빠. 빨래, 청소, 장보기, 은행 업무, 친척 모임, 친구 결혼식. 진짜로 둘이 편하게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돼. 유나 누나가 덧붙였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마저 각자 따로 논다는 게 서로한테 상처가 돼. 나는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은데 당신은 게임이 더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나도 처음엔 지훈이가 게임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 근데 나중에 알았어. 지훈이한테 게임은 스트레스 해소고 유일한 쉼이더라고. 형이 말했어요. 우리는 첫 해에 이 문제로 진짜 많이 싸웠어. 나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냐고 생각했고, 유나는 결혼했으면 나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거든.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가 찾은 해결책이 뭐냐면, 유나 누나가 폰을 꺼내서 캘린더를 보여줬어요. 우리는 일요일마다 다음 주 일정을 공유해. 누구 약속이 있는지, 언제 각자 시간을 가질 건지, 언제 같이 뭘 할 건지.
그리고 중요한 건 각자 일주일에 최소 3시간씩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장해주기로 했어. 형이 설명했어요. 나는 주로 토요일 오전에 헬스장 가고 PC방 가. 유나는 일요일 오후에 카페 가서 책 읽거나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서로 눈치 안 보고 편해졌어. 나만 노는 거 아닌가 하는 죄책감도 없고. 그런데 유나 누나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근데 서준아,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평생 간다는 거야. 아이 낳으면 더 심해져. 우리 친구 중에 아이 있는 부부들 보면 진짜 각자 시간이 거의 없어. 아이 재우고 나면 11시야. 그때쯤 되면 둘 다 기진맥진해서 그냥 자는 거지. 그래서 어떤 친구는 나 결혼하고 책 한 권을 1년 동안 못 읽었다고 하더라고. 형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약혼자랑 이런 거 이야기해봐야 해.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 만나고 싶어. 나는 주말 아침엔 늦잠 자고 싶어. 나는 게임할 시간이 필요해. 이런 거.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지. 유나 누나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야. 오히려 각자 충전할 시간이 있어야 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어. 나도 친구들 만나고 오면 기분이 좋아지거든. 그러면 지훈이한테도 더 잘해줄 수 있고. 반대로 계속 참고만 있으면 쌓이다가 한 번에 폭발해. 세 번째 진실, 상대방의 민낯을 받아들이는 과정. 세 번째 이야기는 민준이 형과 수연이 누나가 함께 해주셨어요.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수연이 누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서준아, 너 약혼자 화장 안 한 모습 봤어? 저는 당연히 봤다고 했죠. 누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진짜 민낯은 외모가 아니라 습관이거든. 민준이 형이 예를 들어줬어요. 우리 수연이는 연애할 때 되게 깔끔하고 정리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결혼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더라고. 소파에, 침대에, 화장실에. 처음엔 오늘 피곤했나 보다 했는데 매일 그래. 그게 습관이었던 거지. 수연이 누나가 반박했어요. 너는 어때? 연애할 때는 양치질도 꼼꼼하게 하고 코 풀 때도 조용히 풀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양치질할 때 물 튀기고 코는 나팔 불듯이 풀잖아. 처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둘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 이제는 서로 다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형이 계속 이어갔어요. 서준아, 연애할 때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잖아. 데이트 전에 샤워하고 옷 잘 입고 향수 뿌리고. 근데 결혼하면 365일 같이 사는 거야. 아침에 눈 곱긴 얼굴, 화장실 가는 소리, 잠꼬대, 코골이, 발냄새, 트림 소리. 다 보이고 다 들려. 수연이 누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결혼 첫 달에 진짜 충격받았어. 민준이가 화장실에서 30분씩 있더라고. 그것도 휴대폰 들고 가서. 처음엔 속상했어. 나랑 있기 싫어서 화장실에 도망가나? 싶었거든. 형이 변명하듯 말했어요. 나는 그게 유일한 혼자만의 시간이었어. 회사에서는 계속 사람들이랑 일하고 집에 오면 수연이 있고 화장실이 유일하게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거든. 누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이해했어. 그리고 나도 내 습관들이 있더라고. 나는 밤에 불 다 끄고 자야 하는데 민준이는 작은 불이라도 켜놓고 자야 한대. 나는 에어컨 틀고 자는 게 좋은데 민준이는 답답해하고. 이런 작은 것들이 매일 부딪히는 거야. 형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습관이 아니라 그걸 대하는 태도야. 처음엔 왜 이렇게 해? 라고 서로 지적했어. 내가 옳으니까 너가 바꿔라는 식이었지. 그러면서 싸움이 커졌어. 수연이 누나가 말했어요. 우리 결혼 6개월쯤 됐을 때 진짜 큰 싸움을 했어. 설거지 문제였는데 나는 먹고 바로바로 설거지하는 게 좋은데 민준이는 다 먹고 나서 한꺼번에 하는 게 효율적이래.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우리 결혼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말까지 했거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거지 타이밍 때문에 그렇게까지 싸웠다니. 형이 설명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설거지가 문제가 아니었어. 그동안 쌓인 게 있었던 거지. 서로 상대방이 내 방식대로 안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였던 거야. 그날 밤에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했어.
울면서. 수연이 누나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그때 깨달았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장단점을 다 가진 한 명의 인간이라는 걸. 그리고 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내 습관이 민준이한테는 짜증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 형이 이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한 게 바꿀 수 있는 건 노력하고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이자였어. 예를 들어 나는 화장실 시간을 20분으로 줄였어. 그리고 수연이는 옷을 최소한 침대에는 안 벗어놓기로 했어. 대신 소파에는 벗어놓는 걸 내가 인정했지. 누나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불은 타협했어. 복도에 작은 무드등을 켜놓기로. 내가 자는 침실은 어둡지만 민준이가 원하는 약간의 불빛도 있는 거지. 에어컨도 타이머 맞춰서 이 시간만 틀고 그 대신 선풍기를 틀어놓기로 했어. 형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준아, 결혼 생활은 끊임없는 협상이야. 그런데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민낯을 보게 되고 내 민낯도 보이게 되고 그걸 서로 받아들이는 거야. 수연이 누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알아둬. 시간이 지나면 그 민낯이 오히려 사랑스러워져. 지금은 민준이가 코 크게 푸는 소리가 웃겨. 또 나팔분해하면서. 민준이도 내가 옷 아무데나 벗어놓으면 오늘 우리 왕비님 많이 피곤하셨나 보네 하면서 대신 정리해줘. 이게 진짜 부부가 되는 과정인 것 같아. 그 에필로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는 솔직히 겁이 좀 났어요.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표정을 본 민준이 형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서준아, 겁먹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이 계속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준 이유는 너를 겁주려고가 아니야. 준비시키려고 한 거지. 지훈이 형이 거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현실을 미리 알았다면 덜 싸우고 덜 다쳤을 거야. 그래서 너한테 미리 말해주는 거야. 수연이 누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준아, 이 모든 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은 정말 좋아. 힘든 날에 옆에서 안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맨 처음 보는 얼굴이 있다는 게, 내가 아플 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 유나 누나가 덧붙였어요. 연애할 때는 주말에만 만나잖아. 좋을 때만 보는 거지. 근데 결혼하면 내가 제일 힘들 때, 제일 추할 때, 제일 약할 때를 다 보여줄 수 있어. 그리고 그럴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민준이 형이 말했어요. 나 작년에 회사에서 프로젝트 실패하고 진짜 힘들었어. 거의 우울증 오는 줄 알았거든. 그때 수연이가 매일 밤 내 이야기 들어주고 주말마다 드라이브 가자고 하고 그렇게 3개월을 버텼어. 만약 혼자였으면 못 견뎠을 거야. 수연이 누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올해 초에 회사에서 승진 탈락하고 진짜 힘들었는데 민준이가 매일 응원해줬어.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회사가 못 알아본 거야 라고.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 지훈이 형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서준아, 솔직히 말하면 재미있어. 같이 사는 거. 유나랑 주말에 장 보러 가는 것도 데이트 같고 같이 드라마 보면서 라면 끓여 먹는 것도 좋고 사소한 일상이 행복이 되는 거야. 유나 누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지난주에 지훈이가 감기 걸렸는데 내가 죽 끓여줬거든. 그때 지훈이가 당신이랑 결혼하길 잘했다고 하더라고. 그 한마디에 그동안 힘들었던 게 다 녹았어. 결혼 준비하면서 꼭 해야 할 대화들. 형들과 누나들이 마지막으로 해준 조언이 있어요. 결혼 전에 약혼자와 꼭 나눠야 할 대화 주제들이었어요. 민준이 형이 메모를 꺼내더니 읽어줬어요. 첫째, 돈 이야기. 월급, 저축, 빚, 소비 습관, 재테크 목표. 이거 다 투명하게 공유해야 해. 그리고 결혼 후 통장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도 정해야 해. 공동 통장 쓸 건지 각자 통장 쓸 건지. 수연이 누나가 이어갔어요. 둘째, 가족관계.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찾아뵐 건지, 명절은 어떻게 보낼 건지, 용돈은 얼마나 드릴 건지. 그리고 시댁, 친정 어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건지. 지훈이 형이 말했어요. 셋째, 육아 계획.
아이를 언제 가질 건지, 몇 명 낳을 건지, 육아는 어떻게 분담할 건지, 그리고 만약 아이가 안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도 이야기해 봐야 해. 유나 누나가 덧붙였어요. 넷째, 가사 분담. 누가 요리할 건지, 청소는 어떻게 나눌 건지, 빨래는 누가 할 건지. 이거 생각보다 진짜 중요해. 우리는 엑셀로 표 만들어서 정리했어. 민준이 형이 계속했어요. 다섯째,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 취미 생활, 친구 관계, 혼자만의 시간. 서로 뭐가 중요한지, 어떤 걸 포기할 수 없는지 솔직하게 말해야 해. 수연이 누나가 말했어요. 여섯째, 미래 계획.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집은 살 건지, 전세로 살 건지, 나중에 귀촌할 건지,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 건지. 지훈이 형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일곱째, 갈등 해결 방법.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표현할 건지, 싸웠을 때 어떻게 풀 건지. 나는 혼자 있고 싶은 타입인데 유나는 바로 이야기하고 풀고 싶은 타입이거든. 이런 차이를 미리 알고 있으면 나중에 오해가 덜 생겨. 유나 누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덟째, 서로의 과거.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 이야기도 솔직하게 나눠봐. 혹시 아직도 연락하는 이성 친구가 있는지,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지. 이런 거 나중에 알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돼. 한 달 후. 이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약혼자 민지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특히 돈 이야기할 때요. 하지만 형들 말대로 이 대화가 정말 중요했어요. 민지도 결혼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대요. 내가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요. 우리는 주말마다 만나서 한 주제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 주에는 재정 계획을 세웠어요. 서로 통장 잔고도 보여주고 카드 명세서도 공유했어요. 민지가 생각보다 저축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게임 아이템에 돈을 좀 많이 쓴다는 걸 인정했어요. 민지는 화장품과 옷에 투자를 많이 하고요. 우리는 결혼 후에 각자 월 30만 원씩은 자유롭게 쓰기로 합의했어요. 둘째 주에는 가족 이야기를 했어요. 명절에는 양가를 공평하게 가기로 했어요. 추석은 제 집, 설날은 민지 집. 그리고 부모님 용돈은 각자 부담하되 금액은 서로 알려주기로 했어요. 셋째 주에는 육아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는 결혼 후 2년은 둘이서 살다가 아이를 갖기로 했어요. 그리고 육아휴직은 둘 다 쓰기로 했고요. 민지는 회사에서 복지가 좋아서 1년까지 가능하대요. 넷째 주에는 가사 분담을 정했어요. 민지가 요리를 좋아해서 평일 저녁은 민지가 하고 저는 설거지와 쓰레기 버리기를 맡기로 했어요. 주말에는 같이 장보고 같이 요리하기로 했고요. 청소는 로봇 청소기를 사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니 민지가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민지도 저를 더 이해하게 됐대요. 연애할 때는 몰랐던 서로의 모습들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결혼식 한 달 전. 결혼식이 한 달 남았을 때 다시 한번 형들 부부를 만났어요. 그때 또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준이 형이 말했어요. 서준아,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면 현실이 시작돼. 집에 들어와서 짐 풀고 다음날 출근하고. 그때부터가 진짜야. 수연이 누나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날 진짜 큰 싸움을 했어. 짐 정리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서. 나는 바로바로 정리하고 싶은데 민준이는 내일 해도 되지 않냐고 하더라고. 지훈이 형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첫 한 달은 정말 적응 기간이야. 서로의 생활 패턴을 맞춰가는 시기. 아침에 누가 먼저 씻을지, 저녁에 누가 먼저 들어올지, 잠은 몇 시에 잘 건지. 유나 누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근데 서준아, 제일 중요한 건 그때 서로한테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야. 왜 저러지? 보다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내가 조금 맞춰줘야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해. 민준이 형이 마지막 조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절대로 결혼 잘못했나라는 생각하지 마.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화나면 화났다고 표현하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이야기해. 혼자 사귀지 말고. 그게 소통이야. 지금의 저. 이제 저는 2주 후에 결혼해요. 솔직히 아직도 떨리고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형들과 누나들이 해준 이야기 덕분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민지와 저는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민지가 물었어요. 서준아, 나한테 기대하는 게 뭐야? 솔직하게 말해줘. 저는 생각을 정리해서 말했어요. 나는 민지가 완벽한 아내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내가 잘못했을 때 말해주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면 돼. 그리고 나도 민지한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나는 서준이가 돈을 많이 벌어오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매일 집에 돌아와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사랑해준다고 말해주면 돼.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 10년 후에는 어떤 부부가 되어 있을지, 그리고 힘든 순간이 와도 함께 이겨내자고 약속했어요. 선배 부부들에게 배운 것들. 이 모든 대화를 통해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첫째,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로맨틱한 순간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 일상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해요. 둘째, 솔직한 대화가 가장 중요해요. 돈, 가족, 미래, 과거. 어색하고 불편한 주제일수록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셋째, 완벽을 기대하지 말아야 해요. 상대방도 나도 완벽하지 않아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받아들이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넷째, 각자의 시간도 중요해요. 결혼했다고 해서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 충전할 시간이 있어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다섯째,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해요. 아침에 잘 다녀와라고 말해주는 것, 퇴근 후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봐주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돼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이 무섭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결국 함께라는 단어로 요약돼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도 둘이서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혼자서는 외로운 밤도 둘이서 함께하면 따뜻해져요. 혼자서는 지루한 일상도 둘이서 함께하면 특별해져요. 민준이 형이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기억나요. 서준아,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인생이라는 여행을 떠나는 거야. 가끔 비가 오고 길을 잃기도 하고 다투기도 해. 근데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옆에 손잡고 갈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결혼의 가장 큰 축복이야. 저도 이제 그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민지와 함께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선배들이 알려준 지혜와 민지와 함께 나눈 솔직한 대화들이 있으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약혼자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 대화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배우자에게 사랑해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세요. 작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쌓여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된답니다. 저는 2주 후에 민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떨리지만 기대돼요. 힘들 수도 있지만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결혼을 앞둔 후배에게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혹은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